대기업 부장 30년 60세에 모든 걸 버리고 파타야로 떠난 사연.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손주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하루 이틀은 좋죠. 근데 일주일 한 달, 세 달 지나면요.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터에서 쌓은 성취감, 사람들과의 관계, 출근이라는 규칙적인 삶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나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뿐이에요. 대기업 부장 출신 김성우 씨 60세의 선택. 서울에서 30년 넘게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던 김성우 씨. 회식도 출장도 팀장 회의도 익숙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정년을 딱 채우고 은퇴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왔대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집 근처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쓸모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여행 삼아 들른 태국 파타야에서 그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햇살 좋은 해변, 저렴한 물가, 느긋한 사람들. 무엇보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없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한국인 은퇴자들이 김 부장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파타야로 떠난 3명의 은퇴자들 이야기. 1. 건설회사 임원 출신 파타야에서 바바 창업. 김상진가명 씨는 58세까지 건설회사 임원으로 전국을 돌며 바쁘게 살았던 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 나가고 회의하고 직원들 챙기고 은퇴 후엔 오히려 무기력해졌대요. 그런데 파타야에 갔다가 우연히 현지 바를 운영하던 한국인을 만납니다. 형님, 여기선 하루 수입 1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해요. 말 한마디에 뭔가 울컥했다죠. 한국에선 매달 수백 벌고도 불안했는데 여기선 소소하게 벌면서도 여유가 있다는 것. 그 뒤로 김 씨는 직접 작은 바를 인수해서 운영 중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였어요. 그가 말하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 59세 여성 공무원, 파타야에서 요가 강사로 변신. 박정희 가명 씨는 30년간 보건소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챙기고 민원 응대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 퇴직 후 우울감까지 겪었지만 젊을 때 배운 요가를 떠올리고는 무작정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타야에서 현지 커뮤니티와 연결된 요가 스튜디오를 찾았고 처음엔 한국인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60세의 요가 강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몸도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3. 60대 초반 부부, 파타야에서 한식 팝집 운영 중. 정영호 이미자 부부는 서울에서 분식집을 하다 은퇴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삶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월세, 관리비, 자식들 용돈 빠듯한 살림살이에 지쳐있던 부부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퇴직금 일부와 전세 보증금 돌려받은 돈으로 파타야에서 소형 한식당을 열었죠. 고추장찌개, 불고기 덮밥, 김치전. 한국인 관광객과 장기 체류자들을 상대로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해 뜨는 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진짜 여유로워요. 왜 그들은 파타야를 선택했을까? 첫째, 물가가 싸니까 부담이 적어요. 서울 월세로 파타야에선 한 달 생활이 가능할 정도니까요. 둘째, 노후 일자리가 다양합니다. 작은 카페, 음식점, 마사지숍, 통역 등.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도전하기 힘든 일도 이곳에선 오히려 경험 있는 시니어가 더 환영받습니다. 셋째, 커뮤니티가 따뜻해요. 혼자 떠났던 사람도 이곳에선 이웃과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국 현지인들도 친절하고 한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어요.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정해진 건 없습니다. 60세,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접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만큼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향해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파타야의 김 부장님과 그 외 3명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은퇴 준비란 단순히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전문가 칼럼 60세 은퇴 후 파타야로 떠난 대기업 부장님이 보여준 새로운 노후의 정답.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은퇴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은퇴 이후의 삶은 이제 보너스가 아닌 제2의 인생이자 또 다른 전략적 설계의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키워드는 바로 은퇴 이민.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가 태국 파타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은퇴자들이 파타야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휴양의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무대로서의 장점과 준비해야 할 현실적 조건들, 그리고 성공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타야 은퇴 이민이 주목받는 이유 1. 비용 효율적인 삶의 구조. 서울 혹은 수도권에서의 노후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반면 태국 파타야는 월 10만 150만 원 선으로도 생활비, 주거비, 식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콘도 렌트비는 한 달에 30만 원 안팎이며 현지 식사는 한 끼에 23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2. 은퇴자 친화적 환경. 태국 정부는 장기 체류, 비자인 리타이어먼트 비자 O-A, O-X 비자 제도를 통해 50세 이상 외국인의 체류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예금 조건 80만 바트, 약 3천만 원 수준과 건강검진,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조건이 있지만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3. 한국 커뮤니티와 의료 인프라. 파타야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 은퇴자와 장기 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언어 정문화적 장벽이 낮고 방콕이나 파타야 중심가에는 국제 수준의 병원이 자리 잡고 있어 응급 의료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설득력 있는 변화의 이야기. 사례 1. 건설회사 임원 출신 58세 남성 소형바 창업. 서울에서 임원직을 역임했던 김상진가명 씨는 은퇴 후 한국에서 몇 개월간 방황하던 중 파타야에서 우연히 들른 한국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초기 투자금 약 3천만 원, 현지인 직원 2명 고용. 하루 수익은 많지 않지만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의 생활비 충당에는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직접 발을 인수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매출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쟁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노후를 설계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례 2. 30년 공무원 생활 후 59세 여성 요가 강사로 전업. 박정희 가명 씨는 30년간 보건소 근무 후 은퇴했지만 은퇴 우울감과 갑작스러운 무의의 시간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배워두었던 요가 자격증을 활용해 파타야에 머물며 한인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지 외국인 커뮤니티에까지 수업을 확대해 소액 수익 자기만족이라는 이상적인 은퇴 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노후의 일을 그만둔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주도하는 작은 활동이 주는 성취감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례 3. 은퇴 부부 60대 초반 한식당 창업으로 소소한 수익과 삶의 활력 유지. 정영호 이미자 부부는 분식집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파타야의 소형 한식당을 개업했습니다. 투자 비용은 약 5천만 원. 초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한 단골 확보와 한인 커뮤니티의 입소문으로 자리 잡으며 월 순이익 100만 원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는 나이 들어 식당 일하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분위기도 여유롭고 손님도 고마워해요. 라며 삶의 질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파타야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조언하는 파타야 은퇴 이민 준비 체크리스트. 비자 조건 철저 확인. 태국 리타이어먼트 비자 O-A, O-X는 연령, 예금 잔고, 보험 등 요건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 계산 필수. 주거비, 비자 발급비, 의료보험, 초기 정착비 등 약
1,500만 3천만 원은 안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지 방문 앤드 체험 권장. 최소 한 달 이상 실제 체류해보는 테스트 거주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원 확보 전략 수립. 국민연금, 임대수익, 유튜브 수익, 소규모 창업 등 은퇴 후 소액 반복 수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계획. 해외 거주 시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문제도 고려해 정기적인 만남이나 온라인 소통 방법을 준비하세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의 은퇴는 더 이상 정리가 아닌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재설계는 반드시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파타야는 단순한 외국 도시가 아니라 누구든 두 번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한 김성우 씨의 선택은 단순히 이민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살기 위한 용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은퇴 후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